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법을 찾는 순간 망한다. 당신이 무시한 지루한 기본이 진짜 비법이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사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요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왜 누구는 큰 돈을 벌고 누구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까요? 직장 상사가 싫어서 혹은 할 게 없어서 홧김에 차린 장사가 과연 돈을 벌어다 줄까요? 돈 버는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늘 저는 성공한 CEO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장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팀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매일 온 마음을 다해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친절, 맛, 미소, 청결, 공손한 말투.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요? 하지만 이 기본을 완벽하게 지키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여러분이 떠올린 대박집들은 바로 이 기본에 미쳐 있는 곳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설픈 화려함을 쫓지 마십시오. 음료 한 잔을 내더라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실행하는 실력, 그것은 지루한 연습 끝에 나오는 진짜 자부심입니다. 장사란 결국 나의 내면을 이끌어내는 수행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물건을 대하는 태도, 거래처와의 신용, 직원과의 믿음,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지친 영혼을 치유한다는 철학이 담길 때 장사에는 생명력이 생깁니다. 성공한 CEO들이 지금도 독서와 사색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실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지루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장사의 도리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위지지, 불지위불지, 시지야.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을 안다고 착각하며 화려한 스킬만 구사하는 자만을 경계하십시오. 또한 공자께서는 덕이 적은데 지위가 높고 지위가 적은데 도모하는 바가 크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장사의 철학과 실력을 먼저 쌓는 것이 돈을 쫓는 것보다 앞서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왜 장사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집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장의 건강이 매장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내보낸 모든 음료와 인사가 기본에 충실했는지 복귀하십시오. 그 지루한 반복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장사에도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따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기본이 빠진 화려함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확실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멈추지 않는 독서와 사색, 그리고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진심 어린 장사가 세상을 치유하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구지편 14. 쇠를 두들기려면 본인이 먼저 단단해야 한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병지정, 위직어, 부득이득투, 과직종, 시고, 부지제우 지모자, 불능예교, 부지살림, 험조, 저택지형자, 불능행군, 불용향도자, 불능득지리, 사오자 부지일, 비패왕지병야, 부패왕지병, 벌대국, 즉 기중부득취, 위가어적, 즉 기교부득함, 시고, 부쟁친하지교, 불량천하직권, 신기지사, 위가어적, 고기성가발, 기국가휴. 병사들의 심리란 포위되면 방어하고 부득이하면 싸우고 위급하면 따른다. 그러므로 제후의 책무를 모르면 외교를 할 수 없다. 살림, 험지, 늪지의 지형을 모르면 행군할 수 없다. 향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리한 지형을 얻을 수 없다. 4대까지 중에 하나만 몰라도 패자의 군대나 왕자의 군대가 될 수 없다. 패왕의 군대가 대국을 정벌하면 그 나라는 분열되고 적에게 위험을 가하면 외교가 끊어진다. 그러므로 외교를 다투지 않고 다른 제후를 키우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의도만 드러내고 유세를 적에게 가하면 적국의 성을 함락하고 적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병사들의 심리란 포위되면 방어하고 부득이하면 싸우고 위급하면 따른다. 병사들의 심리란 포위되면 저항하게 되고 어쩔 수 없게 되면 용감히 싸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지휘에 따르게 된다는 뜻이다.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9지세에서의 임기응변, 형세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병사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 장군은 세심히 관찰하여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도 병사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심리 상태는 전투 의지를 결정하고 전투 의지는 전투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포위되면 방어한다고 했는데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서로 대립하여 방어하고 저항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군대가 위지에 있어야 비로소 병사들마다 적을 맞고 이기려는 마음이 생겨서 견디며 저항한다는 말이다. 궁지에 몰리면 한마음으로 지키며 대항한다. 부득이하면 싸운다고 했는데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형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위급하면 따른다고 했는데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군대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자연히 지휘에 따르게 된다. 맹씨는 이렇게 해설했다. 너무 위급하면 따르지 않는 바가 없다. 생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극히 위험한 처지가 되면 무조건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장군의 지휘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장애는 반초의 사례를 거론했다. 모공편에서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외교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때도 언급했던 사례이다. 복습하도록 하자. 동안 때의 일이다. 반초 일행이 서역으로 출장길에 나서 선성국에 도착했다. 선성국의 국왕은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으나 며칠 지나다 갑자기 냉담해졌다. 반초는 수소문 끝에 이유를 알아냈다. 당시 한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흉노의 사절단도 도착했던 것이다. 국왕은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지 저울질하고 있었다. 만일 흉노와 연맹하겠다면 먼저 반초 일행의 목을 베어 흉노 사절단에게 성의를 표해야 했다. 반초 일행 36명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반초는 36명을 소집하여 담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흉노 사절을 습격하여 사절단을 모두 죽이자는 것이다. 흉노 사절단이 선성국에게 몰살당하면 선성국의 국왕은 흉노 선우에게 해명할 말이 없으니 한나라와 연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리 밖의 외국 수도에서 36명이 타국의 사절단을 모두 죽이겠다니 이게 보통 계획인가? 반초는 그럴 담력이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35명도 그럴 용기가 있었을까? 반초는 술상을 차리고 일행을 불렀다. 술잔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급한 처지인지 설명하고는 일행에게 물었다. 우리의 목을 흉노에게 주어 해골은 사망의 승량이나 늑대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멸의 공을 세우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양자택일하자. 이의 일행은 동시에 아뢰었다. 위험천만한 곳에 있으니 생사는 어르신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자신의 운명을 반초에게 맡긴 것이다. 이의 일행은 그날 저녁 흉노사절의 수경지에 불을 지르고 흉노사절을 몰살했다. 이튿날 아침 반초는 흉노사절단의 목을 들고 국왕을 찾아갔다. 국왕은 기절초풍했다. 곧 왕자를 장안에 인질로 보내고 한나라와 연맹했다. 그러므로 제후의 책모를 모르면 외교를 할 수 없다. 살림, 험지, 늪지의 지형을 모르면 행군할 수 없다. 향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리한 지형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의도와 책략을 모르면 외교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마치 반초와 흉노의 의도와 선성국의 형세를 몰랐다면 그처럼 대담한 결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지형과 지세를 모르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삶과 숲, 험준한 지역 및 소택지 등을 모르면 행군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의 소상하고 익숙한 길잡이를 향도로 써야만 유리한 지형을 선점할 수 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위에서 이미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나 여기서 또 언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황에 소홀하여 병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이 너무 안타까워 거듭 강조한 것이다. 네 대까지 중에 하나만 몰라도 패자의 군대나 왕자의 군대가 될 수 없다. 원문의 사원은 어떻게 해설해야 좋을까?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아홉 지세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일설에는 위에서 언급한 네 대까지 상황을 가리킨다. 넷에 다섯을 더하면 아홉이 된다. 그러니 사원은 본편이 구지편이지 않은가? 아홉 가지 지세에 관해 논한 것이니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패왕의 군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조는 자기 생각 위에 다른 해설도 소개했다. 꼭 구지편의 아홉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중에 하나만 몰라도 전쟁에서 완승할 수 없다고 했다. 원문의 패왕지병은 패왕의 군대가 아니라 패의 군대와 왕의 군대를 합쳐 말한 것이다. 패와 왕은 다른 개념이다. 패는 제후 중에 패권을 차지한 자를 가리킨다.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자를 가리킨다. 패와 왕은 지위, 경지, 차원이 다르다. 패는 두려운 상대라서 모두 눈치를 보거나 말을 듣는다. 비유컨대 집안의 아버지보다 무섭다는 큰형격이며 암흑가로 보자면 보스격이다. 그에 비해 왕은 세상 사람 모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모시는 어른이다. 비유컨대 관대하고 인자하면서도 또한 엄정한 아버님인 것이다. 패왕의 군대가 대국을 정벌하면 그 나라는 분열되고 적에게 위험을 가하면 외교가 끊어진다. 패자의 군대와 왕자의 군대로 대국을 정벌하면 그 대국은 내부가 분열하여 자국의 인력을 충분히 동원하여 직결시킬 수 없다. 또한 적국에게 위험을 보이면 다른 나라들은 감히 적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적국은 대내적으로 분열되고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대국을 정벌하면 적의 병력이 분산되니 아군의 병력은 여유가 있다. 병력에 여유가 있으니 유세가 적을 압도한다. 유세가 적을 압도하니 주변국이 두려워한다. 주변국이 두려워하니 적의 외교관계가 끊어진다. 아군의 병력이 간성하여 산을 밀치듯 바다를 뒤집을 듯 몰려가면 적국은 기세에 눌려 자국의 병력을 충분히 동원하거나 직결하지 못하게 된다. 유세가 천하를 흔들면 주변국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바빠 아군의 눈치를 볼 텐데 무슨 여유로 적국과 연맹하겠는가 말이다. 춘추시대 진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정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정나라는 진나라가 이기면 진나라에 붙고 초나라가 이기면 초나라에 붙었다. 강대국끼리 싸우면 약소국은 이기는 강대국에게 의지하게 되니 그 강대국은 더욱 강해진다. 패권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를 다투지 않고 다른 제후를 키우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의도만 드러내고 위해를 적에게 가하면 적국의 성을 함락하고 적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다른 제후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또한 다른 제후국을 키워주려고 힘쓸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저 자신의 의도만 밝히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을 압도하면 적의 성을 함락하고 적의 도읍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신은 신의 뜻이다.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고 임기응변의 책략을 갖추지 않아도 그저 병력의 위험을 드러내어 적국을 압박하면서 자국의 뜻만 펼치는 것으로 그친다. 그러면 적의 성을 함락하고 적의 수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가림은 이렇게 해설했다. 제후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적국에 붙지 못하고 감히 연맹하지도 못한다. 우리의 지무와 위력이 남아돌아 제후들이 알아서 귀의하니 굳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우호 세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는가?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장군의 지혜와 용기가 부족함이 없고 유언과 세력이 나에게 있다. 그저 병력을 키우고 불패의 전략만 짜면 천하의 제후들은 힘을 쓸 수 없다. 어진 지혜와 의로운 책무 그리고 자국의 물품으로 백성을 구제하기에 나의 세력을 펼치고 위험이 천하를 흔든다고 한 것이다. 덕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은혜가 만물을 고루 적시며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미칠 지경이니 천하의 만민이 귀의하고 감복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성을 공격하면 성이 필히 함락되고 적을 정벌하면 적은 필히 무너진다. 진호가 해설한 내용은 왕도를 논한 것이다. 은덕이 백성에게만 두루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날짐승, 들짐승,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천하 만물에 미친다고 했지 않은가? 은상의 탕왕이 그물의 세면을 열어주었다는 고사가 그런 왕도의 일종이다. 상탕이 교회에 나갔다가 사냥꾼을 보았다. 사냥꾼은 사방에 그물을 쳐놓고 기도했다. 하늘에 내려오는 것, 땅에서 올라오는 것, 사방에서 오는 것 모두 내 그물로 들어오너라. 일망타진의 기세였다. 상탕이 타일렀다. 아이고, 그래서 넌 씨를 말리는 것이지 거리나 그러지 누가 그럴까. 고랑과 같은 폭군이 위에 있으니 그 밑으로 이런 사냥꾼이 있다는 뜻이다. 상탕은 3면의 그물을 거두고 한 면만 남긴 후에 사냥꾼에게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자 사람들이 보고 배워 그물을 만들었다. 좌로 갈 짐승은 좌로 가거라. 우로 갈 짐승은 우로 가거라. 위로 갈 짐승은 위로 가거라. 아래로 갈 짐승은 아래로 가거라. 살고 싶지 않거든 그물로 오거라. 그 위 기도문을 노래 가락처럼 읊다 보면서 아래와 같은 것이다. 거미가 치는 거미줄. 한 면만 치는구나. 나도 배워 굼을 쳐서 새를 한번 잡아볼까. 좌로 갈래? 우로 가렴. 우로 갈래? 우로 가렴. 위로 갈래? 위로 가렴. 아래로 갈래? 아래로 가렴. 세면은 자유롭고 한 면만 나의 그물. 굳이 오진 말거라. 계속 살고 싶으면 내가 잡을 것들은 살고 싶지 않은 새. 상탕의 기도문이 소문처럼 퍼졌다. 각 제후국의 백성들이 사연을 알고는 말했다. 상탕의 마음은 지극하여라. 짐승에게도 절어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랴. 그 후로 40개 제후국이 상탕에게 귀의했다. 사면으로 구문을 친다고 꼭 새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탕은 세면을 거두고 한 면만 남겼는데 무려 40개 제후국을 얻었다. 고작 참새 몇 마리가 아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상탕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백골 한 구가 나왔다. 인부들이 그냥 치워버리려고 하자 상탕이 만류하였다. 우리 동포가 아니겠는가. 무명의 백골을 엄숙하게 거두어 안장해 주었다. 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소곤댔다. 상탕의 어진 마음은 죽은 자에게까지 미친다.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에게랴. 그리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탕에게 쏠리면서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복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상탕이 천하를 정벌하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정벌하자 나서자 서쪽 사람들이 불만이었다. 상탕은 왜 동쪽만 정벌하는가? 우리 쪽으로도 와야지. 상탕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는 동쪽 사람들이 불만이었다. 기왕에 동쪽으로 정벌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 상탕은 그저 오락가락 하다가 천하를 통일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왕도건 패도건 쇠를 두드리려면 본인이 먼저 단단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당신이 앞서고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왕도를 행할 수 있다. 굳이 이 나라와 연맹하고 저 나라와 수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서로 속고 속이며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은 패도나 왕도의 나라가 할 일이 아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당초 왕도를 행할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도 왕도를 행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지구인들의 마음이 온통 미국으로 쏠린 적도 있다. 전 세계 국민들이 미국을 유토피아로 생각한 적도 있지 않았는가 말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리비아 국민들 중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도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무척 많았을 것이다. 미국이 대통령이 한때 탕왕인 적도 있었던 것이다. 현재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인 규칙도 모르는 듯하다. 세계를 영도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세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손톱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서야 무슨 자격으로 세계를 영도하겠다는 것인가?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또한 자기 힘에 의지하지 않고 그저 전 세계와 수교하고 전 세계의 친미국가를 세워서 천하를 호령하려고 하다니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미국은 이미 왕도의 나라가 아니다. 패도의 나라도 이제는 힘들게 생겼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힘으로 얻으려 합니다. 과연 힘으로 얻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당장에는 힘에 눌려 따르지만 힘이 약해질 때는 바로 역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장사 또한 돈에만 혈안이 되어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다면 그리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장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합과 부정한 방법으로 상도를 어지럽히며 벌어들인 돈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손님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줄을 서는 매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실력을 키우고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는 외로움과 모든 상황을 묵묵히 이겨낼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단단함이 필요하며 매일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독서와 사색으로 나를 성장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오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연습의 시간으로 실력을 한 단계 성장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노력한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